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양대 지수 모두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시장에서 핫한 이슈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순서로는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테마가 붙은 개별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인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핫했고요. 또 그전에 그린벨트 관련 종목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또 전쟁 관련 종목들도 핫합니다. 이렇게 CPI, P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면서 테마주들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런 테마 장세 안에서 이 테마주에 좀 올라타봐야 될까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자금의 이동들 그리고 또 오늘만 살자라고 하는 종목들의 매매 당연히 나오는 변화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합리적인 상황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그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의 성장과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회피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종목의 성장과 그리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들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그거를 이용을 하는 정도로 시장이 약할 때 이용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과 아니면 이거를 사서 그냥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안 성격 쪽으로 보시면서 테마주가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정도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를 끌고 죄송합니다. 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잘 하면 되는데 또 잘 못했을 경우에 오히려 계좌에 타격이 오겠다 생각되시면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용해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낫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테마주들은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빠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마주 안에서도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RT캐스트와 캐리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기존 배터리의 단점인 화재 위험성을 또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어서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오늘 앞서 저희가 생쇼 저희 종목 편입 시간에도 두 매니저님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을 또 편입을 하셨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한 1, 2주 정도 시세를 냈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 한 1, 2주 시세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테마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추가적인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앞서서도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테마주는 테마주로 접근을 하시고 방망이는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벤츠 화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벤츠 화재 발생을 했을 때 이 벤츠의 모델 중에서 이 배터리를 어디 걸 썼나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가 87% 이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중국산 배터리를 좀 배제시키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좀 삼성 SDI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 SDI 향으로 좀 반응이 나왔었던 YM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가장 큰 테마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좀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업종이 또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전고체 배터리를 다 보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좀 괜찮게 나온 종목들이 좀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이 실적 회복세를 좀 보여주는 종목들 중에서 테마성이 붙은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테마와 관련해서는 추가 상승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모든 종목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을 혹시나 트레이딩 하신다면 실적이 찍히고 나오고 있는 기업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이런 빠른 테마 안에 내가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네, 안 보이면 쉬어야죠. 그리고 또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들 많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시장 여파는 좀 날카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좀 약간 방어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 어이가 없는 거는 이번에 보니까 화장품 쪽 실적 괜찮은데 그냥 무조건 다 세론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참 짜증이 납니다. 이런 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실적 흐름들 그리고 특히 2분기보다 3분기가 이제 화장품 쪽은 좀 슬로우한 경향이 있다라는 쪽에서 무차별적으로 매도가 다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이거는 좀 선별적으로는 낙폭 과대를 좀 이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드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하락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었을 때 한번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화장품도 낙폭 큰 걸 한번 좀 챙겨보자라는 입장이고 그밖에 또 그동안 좀 선전했었던 섹터지만 시장이 또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 조선 또 바이오 쪽이죠. 제약 바이오 이쪽도 아마 지금 같은 경우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더러 눈에 띕니다. 그런 종목도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건설 쪽도 어차피 금리 인하와 함께 돌아가는 변화, 특히 가장 안 좋을 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주나 건자재 쪽 이쪽도 안 좋은데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럼 좋아지게 되면 더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들을 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어떤 바텀 피싱을 누리되 그렇다고 지금 바로 여기냐라는 것들은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동향들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의 등락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들이 또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뭐 15%대, 실리콘투도 한 8%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낙폭 과대인 화장품 종목들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보는 것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선과 건설, 단기 트레이딩 어렵다면 이쪽을 피난처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또 매수해놓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마지막에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 고조에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스페코와 빅텍 같은 중소형 방산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요즘같이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 이런 방산주들 실적도 좋다, 이런 호실적 모멘텀도 안고 있잖아요.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그 중소형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테마성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순환매도 굉장히 빨리 돌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형 관련 종목들 오늘은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좀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좀 지양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잊을만 하면 전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 전쟁 관련한 좀 그 시장에 관심이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 오히려 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시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좀 시장이 방산이라던가 뭐 전쟁 관련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오히려 평화 관련한 뭐 재건이라던가 뭐 건설 기자재라던가 건설 자재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좀 오히려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앞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방산주뿐만 아니라 오늘 또 천연가스와 해운주들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가스 관련 종목들이 지금 유럽 가스 선물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스 관련주 내에서는 GS 현재 12%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도 지금 한 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팅창에도 유리주님이 대성에너지 GS에 못 들어간 거 아쉽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런 가스, 해운 쪽 지금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가 올라가게 되면 아쉽죠.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방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네. 홍해 쪽에서 후티 반군이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배의 그 운행 중단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약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해운주 쪽에서 그 얘기 나오고 약 한 30분 전부터 주가 흐름들, 특히 STX 그린로지스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그런 변화를 또 안고 지금 약간 해운주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에 더 가세가 되면서 움직이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진영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은 미리 우려감이 컸을 때 주가가 움직이다가 혹시나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정점으로 보면서 주르륵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관점을 봤었을 때는 그런 어떤 우려감을 안고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특징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운 쪽도 지금 막 또 정고점 때 아니면 탄력 받으면서 막 움직이는 과정들인데, 나 이런 거 매우 못한다 그러시면 하지 마시고요. 특히 그래도 그나마 가장 탄력 좋은 게 STX 그린 로지스였기 때문에 지금 과정 쪽에서 그냥 오늘 요만큼만 먹고 나오겠다라는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데, 따라가지 마시고요. 추격 매매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중 눌림목이나 아니면 또 분봉의 흐름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자신 없으면 하지 말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또 해답을 주셨네요. 지금 해운주 안에서 STX 그린로지스가 또 급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나 아쉽지만 천연가스 해운주 담지 않아서 아쉬우셨던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저희가 또 마지막에 매수해놓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이 두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주연 대표님. 방산주 하반기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또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 계속해서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하반기 우리 증시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방산주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현대로템, LIG 넥스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8월달 MSCI 지수에 LS 일렉트릭이 또 편입이 되는 게 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11월달 MSCI 지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유입이 될 텐데, 가장 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입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2분기 실적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이연됐던 매출이 좀 반영이 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연된 매출이 좀 3분기에 반영이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내용들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조금 특징적이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 9% 넘게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하반기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질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방산과 함께 좀 연계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게,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방산용 다족 보행 로봇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또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군용 다족 로봇을 또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합쳐져서 좀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수치상 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수요에 대한 지표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대표적인 야스카와라던가 화나기나 이런 기업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니까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화낙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실적 수주 같은 경우에 좀 늘어났다. 30% 정도 신규 수주가 늘어났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의 수요가 조금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그 로봇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여전한데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반등, 되돌림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모멘텀을 가진 방산주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현대로템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지금도 상승 탄력 유지 중이고요. LIG 넥스원은 오늘 오전장에 한 5%대 강세 보였다가 지금 다 상승분을 반납했어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좀 올라타 보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요, 저보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방산을 보게 되면 수주잔고 쌓여 있는 중대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시세 분출하고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눌림목 들어오는 구간, 특히 5만 원대 이상에서는 대응하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 내가 사면 고점 나올 수 있을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부근에서 나오는 부분 보게 되면 일단 아까 21만 원대 부근에서 단기 저항권을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9만 5천 원대 부근 정도쯤에서 적어도 또 눌림목대 들어가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 많다 보니까 또 이쪽은 대피 섹터겠지라고 몰리다 보면은 또 이제 오늘 같은 이제 바이오가 되면 또 화장품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더라도 꼭 추격 매수하지 말자. 굳게 마음 먹고 눌릴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은 5만 원대 아래 구간에서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외국인 반도체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 장중에 그래도 18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지금은 조금 상승 탄력 더 키워나가면서 18만 9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김희수 대표님.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거 없다. 그리고 또 그래도 하반기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하이닉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특히 또 올라간다고 막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약 한 18만 5천 원대 부근에서부터 중기 저항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번 주 내일 또 당장 PPI, CPI 발표되면서 시장이 출렁임이 나온다. 그런 때를 이용하셔서 올해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하이닉스 접근하는 거는 찬성이고요. 삼성전자도 또 엔비디아 퀼테스트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기대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이클에는 역시 하이닉스가 가장 큰 대작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나왔던 트렌드포스의 7월달 D램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전히 HBM이 주도를 하면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도 D램 매출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대비해서 50.5% 이상 성장한다는 쪽에 방점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듯이 주가만 빠졌을 뿐이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 한 상반기쯤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사이클의 특징은 HBM을 통해서 확장되는 기조가 얼만큼 더 시장이 인정해 줄 것이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에서 후반전으로 갔을 때 나오는 변동성이 큰 부분 고려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많이 빠졌다 대응하실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변동은 크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지난 고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구간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하신 부분을 긁어주셨어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걸 사면 더 좋을까요? 라고 톰님이 시청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둘 다 살 거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SK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원 대표님, 전 사실 엔비디아가 간밤에 상승에 성공을 해서 우리 HBM 관련 종목들도 오늘 훈풍이 불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 지금 장 빠지면서 하락 전환을 했어요. HBM 관련 종목들의 반등 시점, 본격적인 반등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시장의 투심이 좀 개선이 돼야 이루어질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엔비디아의 역할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최근에도 좀 되돌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주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위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준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투심이 개선되면서 좀 따라갈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큰 규모의 자금이 또 갑작스럽게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좀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나온다던가 단기 조정이 나온다던가 그럴 때는 충분히 HBM 관련주들도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또 좋을 만한 구간이 지금 또 올 걸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이제 기대를 높이 잡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스윙 관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마지막 저희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테마주들이 판치고 있는 시장인데 그 안에서 게임주 강합니다. 특히 크래프톤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 외 거래소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지금 12%대 급등세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네. 저 사실 크래프톤 이렇게 오후장에도 상승 탄력 쭉 유지할 줄 몰랐거든요. 게임주들의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못 샀습니다. 아유. 그러다 보니까 안 샀지? 그러면서 훅 올라가네요. 거기다가 또 지금 추가적으로 탄력 받아서 움직이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크래프톤은 가장 가슴 아픈 게 임직원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사주 매입해서 아직까지 40만 원, 50만 원, 53만 원인가? 그때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좀 뭐가 변화가 들어오나라고 좀 기대도 같이 하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임 쪽에서는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잘하고 있고 특히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올타임 하이 기록하는 대표적인 게임이고 게다가 거기 들어가는 스킨도 보니까 이번에 블랙핑크 스킨인가요? 이게 꽤 인기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거 나오는 부분들과 역시나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지금 나오는 부분들과 또 특히 다음, 그러니까 즉 게임주는 실적과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두 개가 같이 맞춰진다. 그러면 강하게 모멘텀을 발휘한다라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가장 보여주는 흐름들이고 특히 지금 인조이라고 하는 게임이 생각보다 반응들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게임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오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약간 또 숨을 한번 죽여쉬었다가 어떤 주가가 숨이 좀 죽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추격 매수에서 돌파 매매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또 약간 생각보다 좀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또 순환매가 돌아간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오늘은 조금 좀 지켜보시고 다음 눌림목을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지금 10% 넘게 급등 중인데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을 좀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지금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게임주 봐야 된다라는 시각과 함께 종목별로 지금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만큼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임주를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 신작에 대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좀 괜찮게 발표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르는 모습들 많이 보였었습니다. 넥슨 게임즈도 신고가 부근까지 올랐었고요. 크래프톤도 이미 전고점 돌파해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기업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펄어비스라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좀 여러 가지 게임 관련한 이벤트들이 있고 일정들이 있습니다. 3대 게임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월 달에 게임스컴 있고요. 9월 달에 도쿄 게임쇼 있고 11월 달에 지스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멘텀들이 좀 일정이 있는 만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가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게임스컴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게임스컴이 8월 21일부터 열립니다. 여기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관련해서 좋은 좀 호평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에는 지금 게임스컴까지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슈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좀 작은 종목인데요. 네. 건설주가 움직이면서 건자재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적 괜찮은데 그리고 그렇게 부담 가지 않는 주가 흐름들 쪽에서 벽산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벽산은 최근 들어서 좀 등락폭은 나옵니다. 하지만 PBR 0.5배 그리고 올해 PR로 계산하게 되면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배당도 줍니다. 2.7%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건설주의 움직임과 함께 공급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 그러면 아마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 건자재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에 나올 수 있는 약 한 2,7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07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주연 대표님의 매수하는 종목은요? 저는 오늘 좀 핫하게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온 CIS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CIS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어제는 주가가 반응을 안 하다가 오늘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9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전고체 기업이고 최근에 시장에 또 관심도가 높은 전기차 관련한 또 내용이 있는 만큼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벽산과 CIS 각각 매수하는 종목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오후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